네, 안녕하십니까. 조항본부장입니다. 트럼프가 두 번째 총격을 받았습니다. 총격을 받은 것보다 이제 총을 쏘려고 했는데 잡혔죠. 네. 총구가 나무 사이로 나오는 걸 보고 400m 거리에 있는 위치에서 저격범이 이제 총구가 나와 있는데 AK를 또 쓴 것 같더라고요. AK는 이제 소련 소총이잖아요. AK가 상당히 좋은 총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보통 한국에서는 이게 소총이라는 건 이게 군인들만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제 워낙 이제 사거리가 멀고 한 400m라도 뭐 소총 정도면 M16이나 뭐 K1, K2 소총이라든지 또는 AK 이런 거는 400m에도 뭐 사람 관통하고 남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두 번째 총격 위험에 있었고, 결국 이제 본인이 이번에는 이제 바이든 그리고 이제 해리스를 싸잡아서 욕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분위기가 이제 계속 됐다 이런 느낌은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는 자꾸 이제 해리스가 뭐 지지율 차이를 넓혔다부터 시작해서 마치 해리스가 이제 다 끝난 것처럼, 토론에서 이겨서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여론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토론을 뭐 잘한 거는 맞아요. 어쨌든 원래 예상한 거보다, 원래 예상은 못할 거로 생각했는데, 해리스가 뭐 어떻게 뭐 전문가들한테 지도를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뭐 이어폰으로 뭐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뭐 ABC가 워낙 또 이제 편파적으로 진행을 한 것도 사실이고, 아무튼 어떻게 보면 해리스가 잘 했다기보다는 트럼프가 잘 방어를 한 거죠. 지금 이제 뭐 유튜브에 이제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아직도 이제 해리스가 돼야 이제 한국이 상당히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꼭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윤 대통령께서 민주당 정권하고 상당히 보조를 잘 맞춰가면서 그러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 북중러 삼각동맹하고 이제 궤를 같이 해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잘 맞춰가서 가면서 이제 우리가 춤을 잘 맞춰주는 거지, 미국이 지금 뭘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민주당 정권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컬렉티브 세큐리티, 그러니까 집단 안보, 그러니까 미국 혼자 안 하고 이렇게 같이 한다. 동맹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중요시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나토,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일본하고 인도, 그리고 이제 한국, 이런 식으로 이제 대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만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렇다 할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 방어에만 급급한 거죠. 아무튼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 나라를 이제 동맹을 엮어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본인들이 가장 이제 악의 축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반민주주의 세력들, 그리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독재 세력이지, 독재 국가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 여기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자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고, 트럼프는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는 건 맞아요. 아메리칸 퍼스트는 맞는데 그게 민주당 아메리칸은 아메리칸 퍼스트가 아니냐, 그것도 아니야. 민주당도 맞고 트럼프도 맞는데,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한미일 동맹이라는 삼각동맹 개념이 아니라 한국은 한국과 그리고 일본은 일본과 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미일이 같이 이렇게 연동돼가지고 한다는 개념보다는 그게 좀 약간, 물론 형태는 비슷할 수 있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운신의 여지하고 협상의 여지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개념이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민주당하고 다른 것은 러시아에 대한 스탠스입니다. 러시아가 일단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예요. 뭐 나중에 러시아를 나중에 계잡듯이 잡을지언정 지금 당장은 중국에 집중을 하자. 중국에 집중해서 러시아를 일단은 자기 편으로 만들고 미국 편으로 만들고 러시아와 중국을 좀 떨어뜨려 놓자. 이 개념으로 가져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북한하고도 러시아를 좀 떨어뜨려 놓자. 그러니까 미국은 자국 동맹도 이렇게 다 띄워놓는 것처럼 우리가 소위 미국이 이제 반대 우리가 악의 축으로 생각하는 국가들도 이제 띄워놓겠다는 얘기야. 북한, 러시아, 중국도 좀 띄워놓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어떤 다양성이 생기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지금 미국은 현상 유지를 원한단 말이죠. 너희들 여기서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 라는 얘기를 중국, 러시아, 북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분단을 고착화시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이 막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것이 러시아나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트럼프는 뭐냐면 북한 문제는 한국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무너졌을 때 러시아나 중국이 공동 협력을 해서 북한을 자기의 어떤 편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북한이 무너지면은 그냥 중국도 중국대로 야 지금 내 똥이 지금 트럼프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북한 뭐 지금 저기 정권 세우고 안 세우고 이거 지금 신경 쓰게 됐어?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인 거고 러시아도 지금 뭐 천연자원이고 뭐고 다 이제 트럼프가 다 제재도 다 해제시켜주고 석유 같은 것도 다 이제 얼마든지 다 수출할 수 있게끔 해줬는데 내가 굳이 뭐 북한 하나 지금 욕심을 내고 말 게 뭐가 있냐. 어차피 나는 또 북한보다는 대한민국이 뭔가 좀 더 우리의 국익에 좀 맞다. 왜냐면 지금 현재 많이 발전했고 우리가 또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2차 전지 기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재래식 무기에 관련된 국방 기술 이런 것들도 한국하고 얘기하고 싶지 북한은 사실 우리가 별로 얻을 게 없다. 지금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워낙 지금 포탄도 모자르고 재래식 무기 막 솔직히 막 쏘면 나가지도 않는 포탄이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북한하고 지금 이러는 거지. 실제로는 북한보다는 대한민국이 우리한테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러시아란 말이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끄는 미국은 자꾸 러시아하고 중국이고 북한이고 구분하지 않고 그냥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난 아니라니까 자꾸 왜 그래 라고 하는데 상대가 자꾸 나쁜 놈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에이씨 몰라 그럼 같이 가 이렇게 러시아 중국 북한 같이 갈게 알았어 이 새끼들 너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하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해 뭐 이런 개념인 거고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저기 러시아 너는 나쁜 놈 아니잖아. 맞아 난 나쁜 놈 아니라니까 자꾸 바이든 저 새끼가 자꾸 난 나쁜 놈이라 그래. 난 중국 애들 싫어해. 그렇지 너 중국 애들 싫어하지. 근데 일단 나와. 너 김정은이 좋아해 싫어해? 별로 관심도 없어. 나 저 새끼 맘에도 안 들고 돼지 새끼 저거 밥만 많이 먹고 솔직히 북한에 우리한테 얻을 게 뭐가 있어? 라고 트럼프하고 딱 얘기하는 순간 러시아는 딱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러시아가 딱 빠지는 걸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 유럽이야. 왜? 유럽 애들은 중국이 관심이 없어요. 중국인이 일본인이 뭐 이런 애들이 뭐 거기서 설치든지 말든지 남한이 뭐 통일 한국이 되고 말고 그것도 관심 없어. 뭐 자유세계 이런 거 관심 없고 유럽의 오로지 관심은 뭐냐면 러시아의 팽창이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꾸 러시아를 자꾸 싸고 도니까 독일인이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특히 이제 폴란드 이런 나라들은 뭐야 좀 같이 좀 가자고 보조를 좀 맞추자니까 왜 자꾸 저거 러시아를 자꾸 또 떼어놔 이런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는 유럽으로 가고 싶어하는 거지 아시아로 나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유럽에서 좀 더 팽창하고 싶고 또 유럽에서 이런 옛날에 우리가 위상국가로 갖고 있던 국가들을 지금 다 나토로 들어갔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입지가 유럽에서 입지가 막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자기가 어떤 그 제재라든지 뭐 석유 제재라든지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가면서 본인 국가가 이제 보통 국가가 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난 굳이 이 동아시아에서 뭐 이렇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나를 묶지 마. 난 그냥 유럽 국가로 갈래. 이게 러시아예요. 이게 러시아예요. 왜? 지금 러시아가 옛날처럼 그게 부동이니 뭐니 그런 거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어. 왜? 그 러시아 자체가 세계 패권을 노리는 국가가 아닌 걸 이미 선언을 했어요, 본인들이. 본인들은 그냥 프랑스나 독일 정도 국가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국가. 그리고 실제로 지금 푸틴이 집권하면서 러시아가 상당히 잘 살아졌대요. 특히 중산층 급여가 막 세네 배씩 늘고. 러시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천연자원이 많이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옛날 같이 소련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 석유를 퍼가지고 동유럽에다 그냥 무상으로 준 거야. 자기들 공산주의를 퍼뜨리기 위해서. 막 그냥 뭐 지원해주고 막 이런 나라들. 뭐 쓸데없이. 뭐 쿠바니 뭐니 이런 나라들도 막 지원해주고 그랬다. 근데 지금 딱 공산주의 딱 끝나니까 러시아는 자기들이 나는 거 자기만 먹는 거야.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 이게. 단물을 빠는 거야. 자기가 원래 많이 나는 이게 석유 뭐 천연자원이냐 뭐네. 뭐 식품도 풍부하고 뭐 모자라는 게 없어. 영토가 넓기 때문에. 영토가 넓고 인구는 적은데.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냥 영토가 넓은 독일, 프랑스 정도로 살겠다. 이게 푸틴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이든이 자꾸 유럽 애들 얘기 들어주면서 걔네들 자꾸 나쁜 놈으로 자꾸 몰고 가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씨 보통으로 살겠다는데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해. 너희들 진짜 야 나쁜 놈 하면 정말 나쁜 놈이 되는 거야. 막 이게 누가 곽철용인가요? 거기 이제 나오잖아. 거기 우리 타짜에 나오잖아. 곽철용이 그러잖아. 자꾸 이렇게 하면 나쁜 놈이 되는 거라고. 이런 것처럼 러시아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날 나쁜 놈 만들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나쁜 놈 된다 이거야. 이게 얘기야. 근데 트럼프는 그걸 아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냐면 나름대로 한국의 민주당 국민의힘 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데올로기에 이제 적이 되지 않는 거야.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굳이 나쁜 놈 아니잖아. 우리는 그냥 중국이 공산주의고 자본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치 일본이 자본주의고 뭐 공산주의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미국을 넘어서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깬다. 이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뭐 공산주의를 해서 나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가 푸틴이 해서 뭐 싫고 이게 아니야. 푸틴 뭐 독재를 100년을 하든 뭐 하든 상관없어. 미국은. 푸틴이 지향하는 바가 패권만 아니면 돼. 근데 중국은 패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러시아 넌 살려주고 중국 이리 와. 넌 죽었어, 새끼야. 넌 새끼야 저기 나한테 눈알 불알아 했지. 넌 죽은 거야, 이 새끼야. 넌 끝까지 죽일 거야. 사진 능지처참할 거야. 이게 지금 미국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스탠스는 사실 해리스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똑같아요. 왜? 미국에 대한 패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죽인다는 것은 똑같아, 둘 다. 해리스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똑같은데 방법론에 있어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방법론이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다른 겁니다. 이 러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 러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한국의 선택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계속 적국으로 있는 거야. 러시아가 적국이 아니라 그냥 보통 국가로 빠지는 거하고는 한국의 선택 역량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란 말이지. 일단 러시아만 빠져도 북한하고 지금 북한 애들이 지금 무슨 우주 기술이라든지 미사일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고, 특히 저렇게 바이든이 저렇게 볼모로 러시아를 저렇게 나쁜 놈으로 잡고 있으니까 우리도 괜히 러시아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야 되고 자꾸 러시아를 적으로 몰고 가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지금 한반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꾸 우리가 휘말려드는 것은 괜히 영국이니 프랑스니 독일 애들 도와준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영국, 프랑스, 독일은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 이거야. 러시아들하고 핵무기, 핵전쟁을 하든지 뭐 하든지 우리는 상관없다 이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냉정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가 뭐 방위비를 뭐 얼마 증액하니 뭐니 그거 이미 증액했어요. 이미 트럼프가 끝나고 나서 바이든이 증액해서 우리가 지금 방위비 더 냈어 이미. 트럼프가 시작한 것도 했지만 바이든도 결국은 방위비를 높여서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방위비 증액에 대한 문제는 이미 얘기가 끝났어요. 물론 트럼프가 또 집권해서 더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돈이 없는 국가면 돈이 진짜 지상명제 1순위야. 돈이 없어서 국민들이 굶어 죽어. 다른 어떤 지정학적인 선택지가 없어. 이런 상황이면 돈이 제일 중요하지.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돈은 남아돌아.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돈을 좀 지불하고 만약에 통일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보면 동북아시아의 어떤 스테이터스를 좀 더 위상을 높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뭐 돈 써가지고 벤츠 사고 BMW 사고 막 강남 이사하고 돈 30억씩 내가지고 강남 이사 왜 가요? 솔직히 돈 그냥 30억씩 묶어놓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왜 가? 뭐 남들한테 자랑하고 그러려고 가는 거 아니야? 외제차 끌고 다니고 이런 거.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 방위비 내고 이런 것들도 다 가우다시 비용이에요. 가우다시 비용. 우리가 그냥 돈 한 푼 안 쓰고 어디 저기 무슨 무슨 산골짜기 같은 데 살면서 현금 그냥 금고에 다 넣어놓고 살면 뭐해? 그냥 그 돈 다 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압구정동 가가지고 그냥 빌딩 짓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하고의 협상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첫째, 러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리스하고 다르다. 러시아를 우리는 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 개념. 그러면 미국이 적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도 적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리의 주적에서 빠지면 우리가 되게 편해. 응? 되게 편해요. 러시아가 우리를 적으로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러시아는 지금 엄밀히 말하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야. 이미 공산주의 포기했잖아요. 자본주의 국가라고. 권위주의 국가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북한하고 지금 러시아를 짝짝꿍 맺어주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트럼프가 집권을 하는 거란 말이지.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돈 몇 푼을 받고 걔네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소위 얘기해서 말하면 핵무기라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개발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돈 몇 푼을 받고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스테이터스를 우리한테 보장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 이미 없어졌지만 미사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이 지금까지는 소위 얘기해서 그냥 국가 기밀에서 얘기 안 해줬던 것들 이런 것들을 돈 주고 우리가 다 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국 핵무기 기술이라든지 미사일 기술 우리가 몰랐던 거 첨단 과학 기술 이런 것들도 트럼프 잘 구슬러가지고 돈 주고 그냥 우리가 사오면 되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예요. 돈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야. 근데 자꾸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 이런 쪽 사람들이 자꾸 본인들은 어디 가서 25만 원씩 펑펑 쓰면서 쓸데없는 돈 12조씩. 아니 우리 지금 돈 25만 원씩 주는 것도 12조가 나가는 판에 아니 몇 조 그거 나가는 거 가지고 우리나라 국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 돈을 쓰지 뭐하러 그 지랄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민주당 애들이 하고 있는 그 소리는 솔직히 얘기하면 개소리예요, 개소리.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똑같은 10조를 쓰는데 하나는 그냥 날아가는 돈이고 또 하나는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의 국격이 올라가서 트럼프한테 10조 주고 트럼프한테 주는 것도 아니겠지만 미국한테 10조 주고 우리가 미국한테 얻어낼 수 있는 게 100조다. 그 가치가 있다. 이거면 무조건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갑론을박이야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다는 사람도 있고 해리스가 걸렸다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해리스가 그대로 가는 건 중타다.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트럼프가 되면은 우리한테 기회가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물론 그 새끼가 머리가 말 함부로 하고 솔직히 말 함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어떤 기회가 올 수 있느냐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분 나쁘다, 그 사람이 말 기분 나쁘게 하다,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말로 세상이 변하진 않아요. 말로 변하는 게 아니야, 세상은. 세상은 어떻게 보면 권력에 의해서 변하고, 정책에 의해서 바뀌는 거지. 지금 해리스 봐요. 아무리 좋은 말 쓰고, 인상 쓰고, 얼굴 웃고 있고 그러면 뭐해? 말하는 정책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한국민주당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할게요. 이해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엔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뭔가 좀 일을 잘 뚜매내가지고 러시아가 미국의 주적에서 빠지면 우리도 주적에서 빠질 수 있고 그럼 우리가 또 러시아하고 여러 가지 또 무역을 할 수 있고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다시 러시아 가면 엄청나게 돈 많이 벌 수 있고 러시아가 지금 한국과 기업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걸 지금 다 가로막고 앉았는 거잖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빨리 끝나야 돼요, 저거. 그래야 한국한테 좋은 거야. 한국한테 좋은 거예요. 젤렌스키가 저거 끝낼 수 있는 걸 안 끝낸 거잖아. 지들이 나토 가입만 안 했으면은, 가입한다는 소리, 이런 소리만 안 했으면 전쟁 안 날 일을 지금 전쟁이 난 거예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그거야. 물론 우리가 자유진영, 공산진영, 이런 걸로 기념으로 자꾸 이제 몰고 가는데, 러시아는 지금 공산주의도 아니야. 그리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트럼프가 집권을 하는 것도 해리스가 집권하는 것보다 더 나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보이네. 가능성이 중요한 거지. 우리도 그렇잖아. 뭔가 가능성을 가지고 대학도 진학하고 우리가 뭐 자격증도 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가능성에 배팅을 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집권을 됐을 때 가장 우리한테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러시아가 주적에서 빠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돈 몇 푼을 지불하고 그거에 보다 몇 배에 맞는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소위 말해서 핵무장이네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잘못 지내고 잘 지내고 관심도 없어. 우리가 너무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 때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못 지내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치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진짜 잘 못하면 큰일 나니까 미국 애들이 되게 싫어해, 그거를. 일본하고 잘못 지내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위축돼 있다고, 외교가. 근데 트럼프가 되면은 우리가 좀 할 말도 하면서 갈 수가 있어. 트럼프가 그거 가지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이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라든지 이런 헬스 쪽은 미국하고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이 자기 어떤 짜놓은 레짐을 자꾸